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35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이제 35, 36, 37, 38. 4개 남았어. 4경기밖에 안 남았네요. 와,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일단 네. 플레이오프까지 해봤자 뭐 7경기, 8경기 정도면은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등권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물론 위에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선은 약간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하면 이번 라운드에 뭐 강등 그리고 ACL 어떤 구도에 있어서 좀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시 36라운드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35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프리뷰 해볼까요?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전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대전 주목할 포인트는 빵 사러 옮겨 555로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홈 5연승 중입니다. 네, 지금 최근 포항을 포함해서 5팀이 뭐 결론적으로 빵만 사갖고 돌아간 승점은 못 쌓고 돌아간 그런 경기가 됐는데 황선홍 감독도 아는 말이죠. 빵 사러 옮겨. 네, 충정 청도 출신이죠 황선홍 감독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따라하는 모습을 기억이 나는데요. 대전 홈 5연승은 구단 지금 1승만 더하면 2003년 이후로 22년 만에 구단 최다 신기록 타이가 됩니다. 대전은 뭐 올해 작년 뭐 했다면 징크스 깨고 했다면 기록입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 때 포항 징크스, 홈 징크스도 깼고 최근에 또 3연승 중이에요. 올 시즌 3연승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팀이 중간에 부진한 시즌도 있었지만 결국은 3위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3연승 3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 말은 4연승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연승 3번 이상한 팀이 전북과 대전 두 팀밖에 없어요. 근데 전북은 6연승도 있고요. 4연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전북과 대전의 차이라고 봤을 때 대전 입장에서는 2위로 올라가고 2위를 치고 달리기 위해서는 4연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이 4연승이 한 번도 안 나왔군요. 그렇죠. 네. 이 축구인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 2연승도 어렵고 3연승도 어렵지만 4연승은 그렇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선수들 컨디션, 뭐 분위기, 원정 이런 걸 상성 따져야 되기 때문에 4연승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라고 하는데 대전이 과연 서울을 꺾고 4연승을 할 수 있을지 4연승을 한다면은 상당한 어떤 상승세를 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분위기로는 뭐 4연승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네, 아마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그런 파이팅이 넘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연승과는 큰 인연이 없습니다. 거의 석 달째 지금 연승 없이 승무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전을 꺾고 지금 지난 강원전 때 어쨌거나 분위기를 끌어올렸잖아요. 시즌 첫 역전승으로 분위기 올렸고 만약에 대전까지 잡을 수 있다면 서울로서는 4위 탈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서울 역시도 대전 상대로 승리를 원할 것이고요. 최근 세 경기에서는 1승 2무로 서울이 우위를 점했는데 중요한 건 링가드의 결장이죠. 링가드가 최근 대전전 5경기에서 4골을 넣을 정도로 이 K리그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대전의 가장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뭐 지난 경기 때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킬 정도로 링가드가 굉장히 대전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강원전 때 공을 던지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경고를 받아서 이날 뛸 수 없습니다. 서울로서는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죠. 비록 뭐 링가드가 선발로 뛰지 않은 최근 3경기에서 공교롭게 서울이 모두 승리했거든요. 뭐 그런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지만 지난 강원전 때 봤듯이 뭐 어느 시점에 투입해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란 점에서 링가드의 결장이 주는 영향은 분명히 클 수밖에 없고 서울은 링가드뿐만 아니고 클리말라 선수도 역시 뭐 시즌 아웃 감독 피셜 나왔죠. 지금 폴란드에서 수술을 받고 다음 시즌에 이제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은 이제 밥신이 장기 부상 중인데 하창래 선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통 터치를 하듯이 김민덕 선수가 지금 누적 경고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창래 선수와 안톤 중심으로 센터백 라인 조금의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하창래 선수도 꾸준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여서 호흡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창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라인업에 복귀했기 때문에 엔트리에 포함이 됐죠.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이준서 선수와 이창근 선수의 경쟁
네, 이창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경쟁이란 표현이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황선홍 감독 통화했는데 네. 벌써부터 고민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바꾸는 게 맞나 이 네.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 서울전 특히 문선민 선수의 1대1을 막은 건 또 이창근 선수였거든요. 뭐 그런 아마 경험적인 측면, 뭐 그리고 최근 기세 둘 중에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대전 김봉수, 서울 황도현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김봉수 선수가 뭐 공간 패스, 창 기자도 그때 얘기해 줬듯이 그런 점, 그리고 박투박으로 상당히 중원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줬는데 그 역할을 서울에서 하는 선수가 황도현 선수예요. 네, 컨디션이 살짝 좋지 않았는데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황도현이 나와야지 뭔가 혈이 뚫리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선수가 뛰는 중원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저는 대전 승하겠습니다. 네, 이 기세 그리고 홈 이점 그리고 링가드 결장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대전이 근소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셨던 아까 이 4연승은 하기 또 힘들다라는 부분이 네.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승부 대전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최근에 대전 상대로 강했으니까 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무승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강원 전북전입니다. 1일 오후 2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자, 강원 후반 부진 씻을까? 지금 뭐 강원 계속 얘기 나오죠. 후반. 전반은 뭐 완벽합니다. 진짜 K리그 1 지금 12팀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다고 할 정도로 전반에는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에는 정말 귀신같이 정말 거짓말 같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서울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했잖아요. 사실 그 빗셀고배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후반에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지난 서울전에서는 아예 4골을 먹으면서 무너졌었기 때문에 정경원 감독도 그날 경기 끝나고 메가폰을 잡았고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감독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사실 뭐 정경원 감독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 잠그는 거는 사실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잠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너지겠냐.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이널 A도 올라왔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승부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시에 말씀드리면은 강원이 지금 리그보다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양상입니다. 네.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이날 로테이션을 부분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고 꽤 큰 폭의 로테이션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 감독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후반 부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팬들도 토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약간 포기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미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포획 감독이 이날 복귀를 하고요. 네. 사실 지난 경기 후반전에 약간 이수 선수도 얘기를 했다시피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 안일했다라는 얘기했거든요. 좀 뒤숭숭했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역시 감독의 부재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사실 감독이 벤치에 앉고 앉지 않고 물론 준비 과정은 다 똑같이 하지만 감독님이 벤치에 앉아 있다 안 앉아 있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선수들도 이거 좀 흔들리고 있을 때 감독이 헛기침 한번 하면 또 뭐야 이거 다음 경기 나 못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포획 감독이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진 선수 득점 여부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 경기 김천전 때 선수들이 왕관 세레모니 해줬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를 전적으로 득점하는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 경기도 전진 선수에게 가급적이면 몰아주는 위주의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전주를 찾기. 네. 그게 경기가 잘 풀리면은 서로 다 기쁜데 또 그러다 보면 경기가 안 풀리는 양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진 선수의 득점 여부도 이날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병찬, 조진혁, 김신진 선수가 이날 경기 뛸 수 없고요. 전북은 말씀드린 대로 콤파뇨 선수 시즌 아웃이 됐고 이승우 선수 지난 경기에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 보였었는데 이승우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이날 뛸 수 없습니다. 김영빈, 김태현 선수는 이제 괄호를 해놨는데 김태현 선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자, 올 시즌 주요 전적 보면은 두 팀 상당히 많이 맞붙었습니다. 3승 1무 1패로 전북이 우위에 있습니다. 고려학교 포함하고요. 전북은 강원전 5연패 대단히 약했는데 지금 현재 이 5연패를 끊고 난 뒤로는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강원이 최근에 홈 12경기 결과가 5승 5무 2패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2패가 모두 전북입니다.
하지만 강원, 강릉선은 리그 지금 17경기 무패 달리고 있고요. 전북은 최근 원정 18경기 기록 보니까 14승 3무 1패더라고요. 야, 저 원정이 더 깡패다 진짜. 네, 포항전 1패를 빼놓고는 지금 음. 전북이 원정에서 오히려 더 강했거든요. 이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양 팀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다 넣었습니다. 여하튼 키플레이어 보면 강원은 김건희 선수, 전북 전진우 선수 했습니다. 전진우 선수 뭐 예상하셨던 대로고요. 김건희 선수 최근 연속골 넣고 있거든요. 네, 이번 경기 출전한다면 또 연속골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부터 예측을 하면 뭐 김병지 대표이사 유튜브를 봤는데 김건희 선수도 살짝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또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돌릴 것 같아요. 뭐 이기혁 선수 선발도 좀 예상이 되고 여러모로 뒤숭숭한 건 오히려 좀 강원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북승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저는 또 무승부요. 강릉에서 좀처럼 지지 않았던 게 이렇게 한 번에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일 오후 4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안양과 울산전 다음 경기입니다. 네, 안양 주목할 포인트는 대전전, 김천전 기억나로 일단 골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안양이 홈에서 잡은 팀 두 팀입니다. 네, 김천은 2위, 대전은 3위죠.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팀을 상대로 다득점을 해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원처럼 안양 역시 홈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난 광주전, 김천전 전력으로 따졌을 때는 김천이 우위라고 봤지만 광주에는 패하고 김천에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홈 이점을 좀 누리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울산을 상대로 뭐 직전 경기에서 또 뭐 패하고 비기곤 했지만 한번 또 이겨본 경험도 있고 여러모로 안양은 울산을 상대로 승점 1점보다는 3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몰아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울산은 MVP급 크랙으로 좀 잡았는데 이동경 선수죠. 이동경 선수는 뭐 복귀하자마자 바로 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고 진짜 천군만마죠. 네. 일찌감치 또 합류를 해서 또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호흡을 맞추는 선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호흡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김천 상무를 전역한 선수 중에는 모두가 뭐 먼저 구단에 합류하고 그리고 일찍 합류해서 뭐 팀을 위해서 뛰고 뭐 이런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김승섭이라든지 그렇죠. 이승원이라든지 네, 조금 늦게 합류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동경 선수는 울산을 살리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날은 뭐 선발뿐만 아니고 90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뭐 이동경이 합류를 했을 때 과연 울산의 최근에 좀 약간 답답했던 공격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김천 시절이긴 하지만 또 안양을 상대로 이동경 선수가 원맨쇼를 펼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안양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이동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장잘 보면 안양은 김정현 선수는 올 시즌 복귀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이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좀 뛰어줬는데 좀 근육 부상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야고 에두아르도 선수 역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울산은 말컹 일단 가로를 쳐놨는데 일단 울산 역시도 ACL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뭐 말컹 선수가 투입이 되더라도 많은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또 에릭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지 않을까 허율 또는 에릭에게 최전방을 맡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요 전적은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안양이 이 승격팀답지 않은 그런 모습 왜냐하면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다. 반대로 말하면 울산은 상당히 좀 안양 상대로 승격팀을 상대로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적인데 중요한 건 3경기에서 단 2골만 터졌다는 겁니다. 거의 골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양 팀을 통틀어서 2골이라는 거는 1대0 승부 2번 그리고 0대0 1번 나왔다는 건데 뭐 이날은 뭐 이동경도 합류했고 지금 모타 선수도 지금 뭔가 동기부여가 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안양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전 김천전 포함해서 최근 홈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3승 1무 달리고 있고 반면에 울산은 원정 10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넉 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원정 12경기 연속 실점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골도 많이 허용하고 그리고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그런데 최근에 뭐 감독
두 번의 교체 끝에 분위기는 약간 반등했지만 모두 다 홈 경기였거든요. 근데 원정에 가서도 울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이 경기 안양전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어 안양 못다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인종차별과 관련된 악플을 받았고 선수가 이제 펑펑 우는 그런 영상이 공개됐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고 미안한 선수에게 미안한 일인데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모타 선수는 뭐 그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니고 일단 안양전 결승골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기억 때문에 뽑았고 최근 또 김천전 멀티골 그때 가장 좋은 경기를 했었죠. 그런 점 때문에 울산 수비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고 봤고요. 유병헌 감독 제가 최근에 음. 통화를 했는데 네. 유병헌 감독도 모타의 개인적인 부분 많이 좀 치유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권경원 선수와 그 또 전반 끝나고 네.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 역시 뭐 굉장히 강조해서 음. 어쨌든 원팀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모타 선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날 경기에 아마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울산은 이청용 지금 2경기 연속 골 넣고 있고 굉장한 동기부여로 지금 팀에 기여하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예측해 볼까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창기자 이거 무승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정하면 저득점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네. 저는 음. 안양승 하겠습니다. 오. 네, 모타 선수가 넣어줄 것 같아요. 못다. 네, 활약으로. 저는 안양 홈 무패 울산 원정 무승이 좀 걸립니다. 네. 다음 경기 김천과 포항전입니다. 여기 역시도 뭐 징크스가 있는 그런 사이죠. 1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는 김천 구기 전역. 음. 황금기를 맞았던 구기 전역생들이 8일이죠. 네, 8일. 끝으로 모두 전역을 했습니다. 사실 뭐 김천은 오랫동안 이 구기 전역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지난 경기 역시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구기 별로 없었고 나머지 10기, 11기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 6, 7명을 차지할 정도로 미리 일찌감치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도 역시 구기 쪽이 뭐 이동경이라든지 네. 김승섭이라든지 뭐 박찬영이라든지 이런 좀 팀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 박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어쨌든 빠져나간 부분 정정용 감독이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만질지 중요한데요. 정정용 감독이 근데 이런 과도기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짜내는데 굉장히 능한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10기, 11기 그동안 경기 뛰지 못했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김천은 이 변화의 과도기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모습을 보는데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과도기 중에 지금이 제일 힘든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체 특히 아마 교체하는데 골머리를 좀 썩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 꾸리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임덕근 선수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투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적인 당장 물리적인 부족은 있지 않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약세는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정정용 감독의 매직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포항 역시 핵심 선수 그리고 전역 선수 복귀했습니다. 지난 경기 오베르단 그리고 이호재 선수 빠졌던 공백이 절실했거든요. 진짜 사실 경기 내용은 대전을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 확실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지다 보니 마무리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날 그 두 선수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지금 박찬용 선수, 김준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포항이 수비에 문제가 있는 팀은 아니지만 박찬용 선수의 가세 역시 클 수밖에 없고 중원 쪽에도 김준호 선수가 어찌됐건 뭐 입대하기 전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때는 뭐 김기동 감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도련님 소리도 들었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포항은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두텁다고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복귀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 두 선수는 뭐 훈련도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경기 나설 공산도 좀 있습니다. 네. 포항은 뭐 완델슨 선수, 박태하 감독이 올 시즌엔 뛰기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 뭐 있냐? 차라리 몸 잘 만들고 내년에 뛰기겠다고 했는데 완델슨 선수 그리워하시는 팬들은 내년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전적
3전승입니다. 김천이 우위에 있고요. 김천이 현재 포항전 6연승 중입니다. 진짜 의외예요. 네, 중간에 한 번은 뭐 이기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와, 엄청 강해요. 포항이 사실 굉장히 끈적하고 까다로운 팀이라 이렇게 한 팀의 일방적인 열세인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천에는 상당히 약했고 이게 정종윤 감독 부임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박태환 감독 입장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동경 선수가 빠진 거는 뭐 어쨌거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아마 시원한 느낌은 들 것 같습니다. 박태환 감독 입장에서요. 네네. 네. 김천 홈 6경기 5승 1패입니다. 6경기 동안 무려 18골을 넣었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포항은 원정 4경기 1승 3패인데요. 그중에 3경기가 무득점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김천 이정택 선수 했고요. 포항 이호재 선수 했습니다. 김천 이정택 선수가 주장이 됐어요. 지금 이런 과도기의 상황에서는 역시 경기장 안팎에서 주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키플레이어로 꼽았고요. 이호재 선수가 득점을 해준다면 이 무득점 행진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호재 선수 꼽았습니다. 네, 군대 간 입장에서 분대장을 새로 달잖아요. 그럼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뭔가 완장을 찼다는 생각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측해 볼까요? 네, 예측하면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뭐 이 허리가 일단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허리의 힘이 확실히 징크스 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포항 승 쪽으로 해서 이 징크스를 깨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징크스 깨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무승부 땡깁니다. 무승부 가겠습니다. 3무승부 벌써. 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2일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도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제가 가는 경기인데요. 광주는 주목할 포인트가 벤치에 이종현 없이 제주전 4전 전승 가능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종현 감독이 누적 경고, 지난 안양전에 경고를 받아서 이날 빠집니다. 전북은 포에시 감독이 돌아오고 그렇죠. 광주는 이정현 감독이 나가고. 그렇죠. 두 감독은 다른 어느 감독보다 벤치에 영향력이 큰, 그리고 주문 사항도 많고 액션도 큰 그런 감독들인데, 또 코리아컵 맞대결을 펼치자 결승전에서. 그렇죠. 근데 이종현 감독이 빠졌을 때 과연 그 리더십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 감독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비록 감독 대행이지만 김정수 대행은 금호고 출신, 광주 유스 출신이고 광주 프로 초창기 때 이제 코치를 지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광주 사령탑 후보로도 꾸준히 올랐던 분이고 여러모로 광주와 인연이 많은데 지금은 뭐 그거 볼 필요 없죠. 지금 어쨌든간 이기지 않으면 지금 강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와 인연은 잠시 접어두고 어쨌거나 승점 3점을 노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결장잘 보면 광주는 김진호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고 박인혁 선수 지난 안양전 결승골 주인공이죠. 네, 갈비뼈에 미세골절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저는 한 2, 3주 쉴 줄 알았더니 일단 훈련은 정상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굉장히 좀 정말 미세한 그런 부상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괄호를 쳐놨고 이타로 선수는 반반입니다. 네, 지금 재활 중인데 혹시라도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정도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목표는 광주전 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괄호를 쳐놨고요. 김동준 선수는 이 경기까지 이제 징계로 결정하고 최병욱 선수는 지난 손FC전 퇴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2세 운영을 하는데도 조금은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징크스가 있죠. 올 시즌에 광주가 3전 전승 중인데 모두가 1대0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는 진짜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라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강원도 거의 1대0이 많죠. 네, 안양전도 그렇고 제주전까지. 안양전. 네. 그 두 팀을 상대로 강한데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광주 상대로 4경기 연속 지금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의 지금 현재 공격력으로는 이종현 감독이 만드는 수비 조직력을 깨기 어려웠다는 건데 과연 위리 조나탄을 앞세운 제주가 이걸 깰 수 있을지 아니면 광주가 또 5경기 연속 무실점을 할지도 보고 싶고 광주는 선제 득점 시 4연승 중입니다. 반대로 선제 실점 시 6연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보다 흐름을 잘 타는 팀이라는 점에서 선제 득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안양전처럼 전반에 일찌감치 골을 넣을 수 있다면 그만큼 승리할 확률이 그렇죠.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 광주가 전반에 골 넣는다 그리고 상대가 제주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광주가 이길 수 있다고 좀 전망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제주 출신 헤이스로 골랐습니다. 뭐 포인트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제주를 잘 알고 제주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인 헤이스를 골랐고 유리 조나탄 지난 경기 때 첫 멀티골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한 만큼 광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유리조나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볼까요? 선제 득점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서 저는 어디로 흐를지 모를 것 같아요. 광주가 한 놈만 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광주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일 감독 없이도 제주 팬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FC와 대구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경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2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그냥 멸망전이라고 썼습니다. 네. 네, 뭐 지난 경기 수원FC 경기도 제가 멸망전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번 경기 대구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멸망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현재 승점 28점이고요. 제주가 승점 35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이기고 대구가 진다? 그러면 강등이 확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일단은 승점을 따야 됩니다. 네. 제주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강등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수원FC도 지난 경기 제주전 패배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FC가 승점 3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와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1위를 하느냐 10위를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원FC도 이번 경기 놓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예, 수원FC가 1무 2패 중이거든요. 예, 3경기 연속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오히려 무패 행진을 벌이다 지금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팀이 좀 가라앉은 모습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자체는 괜찮습니다. 무승 무무 이렇게 기록 중인데 지난 경기도 사실 울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고 경기 후 판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구가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하느냐. 지난 울산전도 마지막에 실점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굉장히 충만한 상황인데 승점 관리, 승점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제주전 끝나고 김은중 감독이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안 뛰겠다는 선수가 있었다. 그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한테 뭐냐 이런 얘기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 전체적으로 깨울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뭐 골키퍼 황지훈 선수 이 머리 충격 때문에 이날 경기 뛸 수 없고요. 그래도 안준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안준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골키퍼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안 선수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까지는 좀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면 이제 뭐 교체 정도. 플레이오프 때. 네. 대구는 뭐 장기 부상자인 장성원 선수, 그다음에 김진영, 오승훈, 정우재 선수 뛸 수 없고요. 에드가 선수가 이날 경기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키플레이어도 미리 에드가라고 뽑았거든요. 네. 일단 올 시즌 2승 1패로 대구 우위에 있고요. 최근 7경기 맞대결로 2승 3무 2패로 팽팽합니다. 수원FC 같은 경우는 홈 6경기 맞대결에서 3승 3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상대로는. 어쨌든 수원FC가 홈에서 대구에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할 부분이라 제 기록에 넣어놨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FC는 루안, 대구는 에드가 선수 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뛰기 싫었다는 선수가 루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안 선수를 꼽았고요. 대구는 말씀드린 대로 에드가 선수. 마무리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 강원FC와의 경기에서도 에드가 선수가 결국에는 마무리해주면서 무승부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이날 경기는 승리로 이어지는 뚝배기 헤더가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예측을 하면 저는 머릿속으로 픽을 할 때 항상 그 공식 중에 하나가 에드가 수도권입니다. 에드가가 수도권에 왔을 때 막판에 헤더로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네, 서울전부터 해서 뭐 예전에 수원 삼성전 말도 못하게 많기 때문에 비록 폼은 떨어졌지만 그게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저는 대구 승리 고르겠습니다. 저도 수원FC도 만만치 않을 것이긴 하지만 대구가 좀 더 급합니다. 대구가 정말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대구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3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날씨 추워지고 있거든요. 따숩게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